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현구입니다. 앞으로 100분 동안 진행되는 토론회를 선거인단과 시청자 여러분께서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호 5번 김문수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토론회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후보 간 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깨끗한 청와대를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이 다 측근, 친인척 비리 때문에 불행해졌습니다. 깨끗한 청와대, 부패 즉사, 청렴 영생의 각오로 이 김문수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 일자리, 또 많은 분들의 일자리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도 확대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 정말 노후 생활 큰 걱정 없이 하고 또 아이들 낳아서 마음껏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 통일 강국으로 만들어서 통일이 바로 부담이 아니라 우리 젊은 애들에게 무한한 일자리를 주는 좋은 기회라는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께서 잘한 점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이 위기를 빨리 수습했다는 점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상당히 흔들렸던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서 세계 외교상에서도 G20을 비롯해서 우리 국격을 높이는 성공적인 그런 점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는 우리 대통령 주변에 친인척 측근 비리가 너무 많아서 만사형통, 형님도 지금 감옥 가 계시고 주변 측근들이 너무 부패 비리에 연루가 많이 됐습니다. 청와대가 청렴대가 아니라 비리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점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경제에 대해서 CEO 리더십을 하는데 사실 공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 반대자 야당이나 또 우리 여기 계시는 박근혜 후보든지 여러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다 포용하는 그런 리더십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16은 당시에 헌법에 보면은 헌법 질서를 일단 무너뜨리고 짓밟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건 네. 사실이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나라 전체가 공산화될 수 있는 위기도 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가 조금만,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 할 적에 글쎄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같이 나와야 된다. 그거는 이거죠. 좋은데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이게 헌법에 손을 얹고 이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법을 준수한다는 선서를 하는데 우리 이제 박근혜 후보도 대통령이 되시면 헌법을 지키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헌법을 나는 짓밟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짓밟으면서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선서는 안 하시겠죠? 그렇다면 당시에 이제 우리 5.16 당시 쿠데타 세력이 생각은 상당히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당시 헌법을 짓밟은 건 사실 아닌가요? 헌법 파괴 행위다. 그건 사실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삼선 개헌할 때는 그때는 이거는 개헌 절차를 밟았어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저는 이 삼선 개헌 반대다. 그래서 저는 반대 시위하다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찬성 안 했는데 헌법 절차에 의해서 그 다음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신도 또한 이게 계엄을 해놓고 유신도 헌법을 사실 질서를 파괴한 겁니다. 그 유신도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헌법 질서를 파괴한 거 맞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계속 수십 년 전 일을 갖고 또 그것도 지금 의견이 갈라져 있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돼야 된다. 이렇게 내 역사관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계속 그 얘기만 몇십 년 전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는 없어요. 두 분한테 현재는 없고 몇십 년 전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 그래서 김재규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을 때 이건 아주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법행위 사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역사의 구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을 때 저는 공론이 통합이 되고 국가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봅니다. 그 역사가 그냥 과거가 아니라 그 역사의 그 위대함 속에서 또 역사의 명암 위에 현재가 서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대통령이 될 분은 대한민국의
역사관이 올바라야 된다. 그리고 그 역사관이 헌법에 의해서 일단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공관은 다시 또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아주 유력한 대권 주자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연 헌법을 중단하거나 헌법을 짓밟은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거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성과가 국민들의 행복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됐다. 이걸 좀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불가피한 선택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앞으로 안 되지 않느냐. 나 같은 불행한 그 군인이 안 나오도록 좀 되면 좋겠다. 글쎄.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박근혜 후보는 저랑 동년배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잘 이제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은 갖겠는데, 그래서 저는 다만 앞으로는 대통령이 안 될 분 같으면 뭐 그거나 어떤 의견 좋은, 대통령이 되실 분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의 질서와 헌법을 당연하죠. 존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셔야 저분이 헌법을 무시하지는 않겠지. 아유. 헌법과 헌정 질서를 그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중단시킨 것이다. 그리고 유신도 또한 그런 것이다. 아니, 유신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예, 지금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근데 세종시와 또 바로 인근하고 있는 5송을 중심으로 해서 세종시, 대전시, 그리고 청주 이 사이에 광역적인 순환철도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충청권 전체가 제2의 수도권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순환고속도로망을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각종 고속도로 연결하는 이 세종, 오송, 청주를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순환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도 지금 구상된 지가 17년이 됐는데 너무 진도가 늦습니다. 진정한 바이오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방자치를 이할자치라고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에 3할자치까지, 그리고 목표는 앞으로 4할자치까지 가야지만 지방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2할자치로 3할자치로 우선 올리기까지에는 지방 세수를 늘려야 되는데, 지방 세수 중에 지방 소비세 지금 5%를 20% 김태호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올려야 되고, 또 지방 소득세도 더 늘려서 세원 자체를 모두 국가에서 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대로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세의 세원의 상당한 부분을 지방세로 좀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최소한도 3할자치까지는 앞으로 5년 내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지방 분권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독일이 통일되고 어떻게 됐나 좀 살펴봤는데요. 서독에는 주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동독은 공산국가에서는 지방자치를 없애버렸습니다.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복원을 했는데 순조롭게 잘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북한도 사실 지방자치가 없습니다. 제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개성도 원래 옛날 경기도였지 않습니까? 제가 교류를 하려고 해보면 지방자치가 사실 없어요. 우리하고 파트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에는 사실 지방자치가 없는데 이것을 통일 이후에는 일정하게 복원하면서 남쪽하고 잘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사례에 맞춰가지고 북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비리가 가장 중요하다. 또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많이 다 불행해졌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친인척 측근 비리를 철저하게 제대로 사전에 예방하고 또 초기에 잘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박근혜 후보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여러 가지
공천, 비례대표 공천 비리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저한테 들리기로는 이번에 현영희 의원 사례만이 아니라 우리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에 상당히 이 공천 헌금이나 공천 비리 잡음이 많은데 혹시 박근혜 후보께서 들어보셨는지 이게 아직 금시초문인지 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 만사 형통 이야기할 때도 뭐 제가 대통령한테 직접도 말씀드려봤어요. 근데 뭐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그럴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사실 결론은 불행하게 돼버렸다.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 아니겠냐. 청와대라는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친인척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특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만큼 특별한 위치에 있는 곳이 청와대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도 예를 들면은 이제 친인척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자꾸 드리니까 기분이 안 좋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말씀 혹시 못 들을까 싶어서 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말씀을 너무 이렇게 뭐 같은 당인데 그럴 수 있느냐? 아니 또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전체를 그렇게 몰아버리시니까 아니 전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없어요. 예. 또 제가 뭐 예를 들면 박근혜 후보 친척 인척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후보가 상대 후보를 흠집내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시중에 그런 말씀이 잘 들려야지만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다음에 조금만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박근혜 후보께서 최근에 김종인 우리 비상대책위원 임명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분을 잘 알거든요. 국회의원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이 어떻게 우리 당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 당이 아닌 반대당에 있던 사람을 또 청와대 경제수석할 때 징역 2년 6개월이나 뇌물 사건으로 감옥 갔다 온 분을 전번에 또 비상대책위원 하듯 이번에 또 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하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무슨 곡적이 있느냐? 제가 알아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김종인 지금 위원장님은 어떤 공직을 맡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문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라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은 어떤 공직보다도 중차대한 일이다. 위기로부터 이 당과 나라를 구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다. 또한 지금 또 적어도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 어떤 공직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끗해야 되고. 답변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것이 잘못된 거고 법을 어기고 비리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법에 따라서. 김종인 우리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 선거대책위원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수 후보.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되세요? 네. 우리 김문수 후보님. 네. 아까 그 경제 CEO 리더십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CEO 리더십. 이건 좀 대통령으로서 조금 부족하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김종인 우리 전 의원이 기업인 출신 대통령 안 된다. 같은 시각입니까? 꼭 안 된다기보다는 예. 약한 점이 예. 기업은 효율성, 성과 위주로 하고 대통령이 필요한 공적 리더십은 아무래도 사회의 통합, 약한 부분에 대한 거 이런 점에서 조금 성과와 효율성보다는 공정성과 통합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예. 후보들의 생각과 철학을 잠시나마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세계 4위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경제도 또한 세계적으로 아주 10위권 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문화, 한류, 예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정치권이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여러 가지로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불패, 비리, 정쟁, 여러 가지 특권 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깨끗하게 고칠 사람 이 김문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비리대가 아니라 청렴대가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청와대가 불통대가 아니라
소통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누리당 다시 뵙겠습니다.